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정치부 기자 30년의 경력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21대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참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범진보 진영 집권 세력 쪽의 비례대표 후보자들 중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인물들이 대거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또다시 국론을 분열시키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아마 총선 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 짚고 넘어가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정권 차원의 어떤 그 횡포, 인사 권한 남용 이런 문제까지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자,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블랙리스트가 사실상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검사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그것도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의 국장을 지낸 인물이 이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도 정권에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고, 이번 총선에서 법여권의 비례대표로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바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지금 4.15 총선 앞두고 그 열린민주당이라고 만들어졌죠. 법여권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려는 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 기해년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 이렇게 하고 검찰 쿠데타 세력 명단을 최초 공개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명단까지 쭉 올렸는데, 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사 14명 이름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죠. 거의 살생부입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 부산고검차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송경호 여주지청장, 이 다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검찰 간부들은 바로 다름 아닌 조국 일가 수사를 하고, 유재수 감찰무마 수사를 하고, 또 정권 차원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그 검찰 간부들, 1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자마자 대대적인 인사를 하면서 인사 학살이라고, 대학살이라고까지 불렸던 그 인사에서 지방으로 자천되고 유배되고 한 집으로 쫓겨나고 했던 그 인물들이 쭉 14명 그대로 검사 14명 명단을 올렸습니다. 자, 이 리스트에 대해서 황희석 전 국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추적하면서 쌓아온 제 데이터베이스와 경험,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한 명단이다. 아직도 고위직에 그대로 많이 남아있죠. 2020년에는 기필코 땡땡땡. 자, 기필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서 더 이상 정권 겨냥한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밑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던 당시 수사 검사들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총선 끝나면은 본인들이 조국의 휘하에 있던 인물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가서 윤석열 사단을 쳐내겠다는 이야기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황희석 전 국장이 국민들이 야차들에게 다치지 않도록 널리 퍼뜨려주세요. 자기가 SNS에 쓴 이거를 야차, 불교 용어로 귀신을 뜻하는 것이죠. 귀신이죠. 그렇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야차라는 것인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야차, 귀신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자, 황희석은 어떤 인물인가? 황희석 전 국장은 민변 출신이죠. 민변 출신에서 민변에서 대변인 사무차장을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법무특보를 지냈고, 나는 꼼수다. 정봉주
본인을 지금 비례대표로 준 그 정봉주, 김어준 이런 사람들을 했던 그 나는 꿈수다 그 변호인단을 맡았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2017년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을 꿰찼습니다. 그리고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제1호 지시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발족이었는데, 거기서 지원단 단장을 맡아서 소위 검찰개혁을 주도를 했는데, 검찰개혁을 주도한 건지 검찰 인사, 자천 인사를 주도한 건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국의 신임을 받는 그런 인물이죠. 한기석 씨는 어제 이 SNS 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했는데, 출마한다면서, 비례대표 출마한다면서 기자회견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흔히 말하는 조국 사태는 정확하게 규정하자면 검찰의 쿠데타다. 검찰 쿠데타다.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본인이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새로운 소임을 가지고 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국회의원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판 떨 수밖에 없다. 법무부 국장을 지내고 국회의원이 되려는 인물이 한판 떨 수밖에 없다. 마치 동네 건달들의 용어를 사용하는, 모르겠습니다. 선거권의 혼소리에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어 표현입니다. 심지어 황희석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은 조광조에 묘사했고, 윤석열과 대연 소연해서 검찰 내에서 가깝다고 했죠.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윤원형에 비유를 했습니다. 소연 대연으로 불렸던 그 중종 때 권력투쟁을 벌인 파평윤 씨 집안이죠. 그리고 간신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과 윤대진은 간신으로 취급을 하고 조국은 조광조다. 중종 때 개혁을 추진하다가 모함을 당했다. 그래서 기묘사화의 희생자가 된 조광조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이 검찰 개혁 어쩌고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간단히 취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희석 전 국장이 법무부 재직 시절에 지금 이것을 본인이 지금 당장 만든 것이 아니고, 급히 만든 것이 아니고, 법무부 국장 재직 시절부터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건 검사 블랙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처리를 했죠.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법무부에서 검사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살생부죠. 검사 살생부. 그래서 그 명단에 오른 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14명을 본인이 한희석 국장 재직 시절에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그 블랙리스트를 근거로 해서 검찰 검사들을 제주도로 보내고 부산으로 보내고 한정으로 다 쫓아보낸 그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리스트가 인사에 반영됐다면은 명백한 불법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명단에 오른 검사들 중에서도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안이 일파만파 커질 수가 있는 그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쭉 보면은 한판 떨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2020년에는 기필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이 정권이 총선 후에 한희석을 내세워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죠. 한희석과 또 다른 조국 추종자들 지금 대거 총선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더불어시민당인가 여기서도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아예 윤석열 사단을 제거하려는, 윤석열 총장도 끌어내리려는 그런 목적을 지금 여실히 드러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칼을 갈고 있죠. 총선이 끝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이것과는 급이 다릅니다.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정권 차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그래서 지금 대다수 많은 청와대 참모들까지 기소가 돼 있는, 또 선거가 끝나면은 수사가 재개돼서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그 넘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눌 수도 있는
그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의혹 이것을 윤석열 검찰이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끝나면은 어떤 형태로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석궁열차, 윤석열 조국 석궁열차 다시 한번 대충들 하면서 이번에는 사생 결단을 내는 윤석열 끌어내리기냐 아니면은 청와대 핵심부 대통령까지 겨냥한 수사냐 그것이 가림될 것 같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